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정비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도 역시 노가다네. 오늘은 쇼업 쇼바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프론트 쇼업 쇼바, 좌측 우측을 교환할 겁니다. 이 쇼바는 망가지면 또 어떤 증상이? 쇼바는요, 차체 진동을 흡수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죠. 승차감이 여기에서 좌지우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쇼업 쇼바는 차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쇼바를 보시게 되면은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쇼업 쇼바, 이 안에 뭐 댐퍼, 스러스트 마운틴, 베어링,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쇼업 쇼바도 마찬가지로다가 제작사에서 보통 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거의 다 맞춰놔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따지면은 7년 전후로다가 거의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쇼업 쇼바가 나면 어떤 증상이 있냐? 뭐 노면에서 잔진동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왜냐면 쇼업 쇼바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스프링 자체만으로다가 감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잔진동이 많이 올라온다고 할 수 있죠. 이걸 계속 방치해 두시면 어떻게 되냐? 이 코일 스프링이 부러져 버려요. 예전에는 코일 스프링이 상당히 컸는데 요즘에는 코일 스프링이 간소화돼 가지고 조금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체 충격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쇼업 쇼바가 나가게 되면 그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코일 스프링이 부러져서 이탈돼 가지고 바퀴를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쇼업 쇼바도 마찬가지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주시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쇼바 교체를 작업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쇼바는 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고장난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티가 안 나요. 티가. 예전에는 이 안에 유압 오일이 들어가 가지고 오일이 흘러내려서 여기서 이제 오일이 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차들은 오일 자체가 이쪽으로다가 흘러내리는 게 표시도 안 나요. 표시도. 그러다 보니까 쇼바 안 타졌네, 쇼바 괜찮네, 그러면서 그냥 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타시다 보면은 잔진동이 올라오고 고속도로 출구 같은 데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루치게 이 진동이 감쇄가 안 되다 보니까 차체로 그대로 전달되다 보니까 차가 왜 이러지, 갑자기 진동이 심해졌는데, 그러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죠. 쇼바도 하체 부품이다 보니까 로그로 인한 손상으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나요? 세월이죠. 세월의 무게는 사람이나 자동차나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쇼바는 거의 방치하고 타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승차감이라든지 장거리 운전할 적에 잔진동을 흡수해주는 장치다 보니까 피로도 또한 이런 부품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장거리 주행했을 적에 피로도가 좀 많이 더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쇼바가 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느끼는 거는 좀 불편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요, 대박. 이것도 쩔었어. 쩔어. 아우, 힘들어. 나 힘들어. 좀 풀려. 그렇지. 풀려야지. 혼날라고. 됐습니다. 이게 원래 FM대로다가 작업하면은 이거 카울 카바를 떼야 돼요. 근데 카울 카바를 안 떼도 할 수가 있지. 이건 또 손가락 작은 사람이나 해먹지. 손가락 굵은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 풀르는 시간 대비해서 훨씬 더 빨리 풀릴 수 있으니까 작업 시간은 단축이 되지. 이런 게 뭐 정비사들 다 노하우고 스킬이지. 반대쪽. 사모님, 이런 쇼바 같은 경우에는 전륜차들은 앞이 무겁다 보니까 네네. 앞이 좀 더 빨리 나갈 텐데, 네. 뒷쇼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앞쇼바나 뒷쇼바나 쇼바가 나가는 시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격 면에서는 앞쇼바랑 뒷쇼바랑 가격 차이가 있나요? 앞쇼바가 뒷쇼바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봐야죠. 그럼 이런 앞쇼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프론트 쇼바는 코일 스프링 제외하고 인슐레이터, 쇼바 마운틴, 쇼바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됐을 적에 보통 한 15만원 전후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쇼바의 애프터 제품이라고 해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네네. 있잖아요. 네. 국산 차들도 애프터 제품이 많이 있나요? 네, 국산도 물론 있죠. 국산 차도 기술 좋습니다.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차주분께서
얼마만큼 내가 차를 탈지를 원하시는지를 계산을 해서 정품을 쓸 건지 애프터 제품을 쓸 건지 뭐 효율적으로다가 애프터 제품이든 순정 부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렴한 쇼바를 찾다 보면 네. 재제조 쇼바라는 게 있던데 네네. 그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재제조 쇼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쇼바가 나간 거를 다시 쇼바를 수거해서 그거를 재제조해서 제작을 해서 신품으로다가 다시 넣고 개봉한 거를 그대로 덮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재제조품이라고 하는 거죠. 애프터랑은 재제조랑 다른 거죠? 완전히 틀리죠. 그거는 이제 재생품이죠. 나간 거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걸 재생품이라고 하고, 애프터 제품은 신품은 똑같아요. 신품 맥락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로고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순정품, 비순정 이렇게 따지는데 그 잘못된 용어거든요. 사실 규격품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규격품이냐 아니면은 비규격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순정품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규격품이라는 용어가 합당한 거고, 그 규격에 맞는 부품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재제조는 물론 사용감에 의해 가지고 좀 아무래도 규격품보다는 조금 제품 질은 떨어져요. 수명도 떨어지고, 그래서 차주분이 얼마만큼 차량을 앞으로 더 타실 건지를 계산을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쇼바를 탈거를 하자고. 자, 쇼바를 보시면은 요게 쇼바 마운틴, 요게 쇼바 스러스트 베어링, 그 다음에 쇼바 상단 패드,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쇼겁 쇼바를 감싸고 있는 주름강 호스, 그 다음에 하부 쪽 댐퍼. 쇼바는 코일 스프링 포함해서 전체를 교환해 주시면은 텐션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코일 스프링 제외하고서 나머지 일체 부분을 다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두 번 손을 안 대요. 금전적인 부분을 아끼려고 요거 안 갈고 대부분 이 쇼바 요거 하나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쇼바는 이 상태를 보면은 멀쩡해 보여요. 근데 쇼바는 이렇게 눌러 봤을 때 또 들어가죠? 네. 이게 텐션이 생겨가지고 이게 금방 올라와야 돼요. 이게 쭉 밀고 나와야 돼요. 요게 틀리거든요. 비교를 한번 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랑 비교를 시켜 드릴게요. 두 개를. 자, 보세요. 올라오는 게 틀리죠. 속도가. 그죠? 이걸로다가 쇼바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엔지니어들은 거의 소리를 듣고서 판별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차주분들도 소리가 이상하니까 들어와서 수리를 받으시겠지만, 쇼바는 이 텐션이 얼만큼 빨리 복원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승차감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하다는 거죠. 이렇게 눌렀을 적에 텐션이 얼마만큼 복원이 속도가 빠르냐 그걸 보고 이렇게 판가름 하는 거죠. 예, 속도가 틀리죠. 예, 요거는 맛이 간 거지. 이 쇼바를 교체할 적에 양쪽을 다 같이 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겠죠. 그래서 한쪽을 교환하고 나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쪽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문제가 없었을 적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쇼바가 한쪽에 나가서 쇼바가 뚫고 올라왔어요. 상단 쪽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쇼바는 수명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고객님 안전을 위해서 양쪽을 같이 바꿔주시라고. 근데 고객님이 한쪽만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고객님 선택이니까. 그래서 교환을 해줬는데 약 보름도 안 돼가지고 반대쪽이 터져가지고 그 상태로다가 충주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왔어요. 그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게.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생명이고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생명하고 안전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돈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쇼바 보면은 요게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해서 이게 베어링인데, 쇼바가 이렇게 장착된 상태에서
좌우로다가 이렇게 비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베어링이 따라 돌면서 쇼버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구슬처럼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베어링이 오래되면 사용감에 의해서 눌리게 되거든요. 눌리면은 핸들을 이렇게 돌릴지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게 유압으로 작동되고 요즘에는 전동식으로다가 작동되다 보니까 크게 힘을 안 쓰고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사용감에 의해서 느끼는 건 거의 없지만, 기왕지사 차를 오래 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쇼바를 교환하실 거면은 이런 구성품들을 일체를 교환을 해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두 번 얘를 작업할 일이 없거든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때깔이가 이게 뭐요? 이게 이거는 곰팡이 핀 거 같고 이거는 깨끗하고. 모비스 마음에 안 들어. 출입을 해봅시다. 얘는 빼고 잠깐. 사모님, 그럼 이거 스프링을 네. 조절해서 텐션감을 자기 입맛대로 조절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싸제 스프링은 가능하죠. 근데 순정 스프링은 그렇게 못하죠. 일정한 그 레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정 스프링은 제작사에서 제작한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제작사에서도 스프링에 대한 질감이라든지 차량 무게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감안해가지고 제작을 하겠죠. 전반적으로 좋네요. 스프링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아래 구분은 이쪽에 지금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닿는 부분에 여기 패드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이 차는 지금 패드가 없는데 하부 부분이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감쇄력을 갖다가 감쇄시켜주기 위해서 이 패드를 감싸주는데,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네. 이게 순정 부품일 텐데. 그래서 하단 부분이 좀 넓고 상단 부분이 좀 좁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쇼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5년에서 7년 사이 쇼바를 꼭 필히 교환을 해주시면 고객님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